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와 G7 국가 요청을 거부하고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자 동맹국들은 실망했습니다. 반면 탈레반은 어제까지의 입장을 바꿔 일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출국을 허용하는 듯 보입니다. 군 출신 2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자 국방부는 정치인들의 카불 방문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탈출시키지 못한 미국 언론을 위해 일해온 아프가니스탄 기자들과 가족들이 오늘 멕시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는 19세기부터 다른 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던 지도자와 난민들을 환영해온 나라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멕시코에서 대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따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거의 5조 달러 규모의 2가지 지출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투표 자유를 침해해온 주들은 연방에서 선거에 관해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법안도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중환자실의 77%가 찼습니다. 달라스를 포함한 텍사스 북부에서는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을 우선 치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입니다. 힘이 빠져오던 베스트바이의 2, 4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전망도 밝습니다. 주택 공유회사 에어비앤비가 아프가니스탄 사람 2만 명을 위한 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탑뉴스는 오늘도 당연히 아프가니스탄이고 그 밖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탑뉴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미국의 오늘 탑뉴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관련된 것을 전해드리겠는데 크게 이제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가. 세계사적인 입장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각자 국가의 철학에 따라서 얼마나 행동으로 빨리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은 하루 이틀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G7이 잉글랜드에서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25페이지의 성명서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딱 3문장 나왔습니다. 그 3문장을 요약하자면 그저 그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한다, 도모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2달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파워까지 살 수 있는 G7 국가들의 2달 전에 그 같은 서약은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제는 탈리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담이 열렸던 같은 달입니다. 6월 달에 지금은 도망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당시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
두 달 전에 그 역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요청했었던 것은 미군이 철군을 할 때 가능하면 적은, 많은이 아니라 적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탈출시켜달라 하는 아주 묘한 요청이죠.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 이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도 탈리반과의 어떤 일이 이렇게 며칠 만에 본인이 대통령궁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도망까지 칠 것을 두 달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미군이 철군하면서 가능하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많이 두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 계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 아프가니스탄 그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의 현 정부가 안정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면 미국을 도와서 지난 20년 동안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앞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철군하면서 같이 빠져나와야지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당시의 대통령으로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G7 국가들이 두 달 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빠져나오게 하고 해야지 되니까 8월 31일로 미국이 예정을 했었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시한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G7 국가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UN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위원회 그 밖에 많은 나토 사령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모든 미국 사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다 안전하게 나오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군 시한 정해놓은 것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G7 국가 지도자들보다는 지금은 더 강한 파워를 가진 측이 탈리반입니다. 탈리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완전하게 한 명이라도 다 남아있는 사람 없이 구출하기 전에는 미군은 철군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바꿨죠. 8월 31일에 철군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탈리반이 레드라인을 8월 31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물론 탈리반뿐만이 아니라 탈리반과 사이가 나쁜 또 다른 테러리스트 그룹 아이시스도 이런 틈을 타서 미군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탈리반이 되었건 아이시스가 되었건 그들에 의해서 미군이나 미국 사람이 공격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타격도 어마무시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탈리반에 달린 겁니다. 탈리반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미군이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지금보다 더 막는다면 미군이 8월 31일 아니라 9월 31일까지 그곳에 머문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나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공격받을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탈리반이 무서워서 8월 31일로 철군 시한을 지금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지난 2개월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라는 그 정부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 일이 오늘 8월 25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군의 8월 31일 철군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탈레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요. 더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출국시키지 못하겠다.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 아침 한 말과 비교해보면 계산한 겁니다. 어제 탈리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사람도 많이 갖고 있고 자원도 많이 갖고 있고 그만하면 됐다. 미국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의사고 여러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No way. 우리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미군이 점령한 그 시절에 미국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 거 우리는 다 잊었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탈리반이 정해놓은 레드 라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모든 철군은 역사상에 아주 심플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군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완성해서 철군하는 것과 미완성 상태에서 철군이 있는데 이번에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성일 때의 철군은 실패고 작전 실패 때의 철군이라는 것은 항상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미국인들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몇 명이 있는지 미국 정부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이런저런 이유로 살게 된 미국 사람들이 대사관에 나 여기 살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지 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만 7천 명을 구조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물론 이번 구출 작전은 1975년도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수 작전이기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이 길을 막고 등등의 이유로 비자도 못 받고 해서 그렇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태리군 병력 등이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미 철군하는 것을 보면은 8월 31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포함해서 많은 군대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날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원하면 나갈 수 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로 우리가 하겠다 한 뒤에 탈레반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좀 허락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의 운명은 여러 가지 뭐 행운과 본인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게다대고 운명과 여러 가지가 합쳐서 서로 갈림길에 지금 서 있을 겁니다. 탈레반도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강하긴 하지만 완전히 미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외환 보유고가 뭐 90억 달러라고도 하고 7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미니멈 70억 달러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에 동결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이것을 가져다가 인심을 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파워, 정치적인 힘을 키우려면 탈레반은 미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렛대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또 유럽연합도 탈레반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뭔가 완벽한 경제 제재를 하려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2개 나라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해야지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오랜 동안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동의를 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과 이미 손잡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8월 31일에 철군을 하려면요. 미군은 8월 27일부터 짐을 싸야지 됩니다. 군인들이 싸야지 되는 짐이 많잖아요. 장비도 많고요. 그래도 어제도 보니까 뭐 10,000명 훨씬 이상이 사람들이 구조가 됐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고 아마도 아프가니스탄 사람 가운데서 탈레반의 표적이 돼서 미국과 나토 연합군에 뭐 힘을 보탰다 해서 고통을 당할 그 땅에 남아있다면 그럴 사람들은 한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10만 명이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이 나오려고 할 테고 분명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은행이요. 월드뱅크는 탈레반이 정권을 받은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추운 겨울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맞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이런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는데 뭐 관련 내용들을 아마 오늘의 미국 그 중간중간에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앞부분에 경제와 연관돼서요. 앞부분에 하나만 전해드리자면 뉴욕타임즈가 오늘 굉장히 긴 기사로 보도를 한 것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욕타임즈를 위해서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기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보너스로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를 위해서 일했었던 아프가니스탄 기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한 몇 가족이라고 하던가요? 수십 가족, 24가족이 미국이 도와주지 못하고 멕시코가 도와줘서 오늘 아침에 터치다운
멕시코 시리의 공항에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데요. 이제 한 사람 뭐 이름이 있던데 제가 이름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 멕시코에 뉴욕타임즈를 위해서 일했었던 아프가니스탄 기자가 멕시코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그때가 5시였는데 이 외무장관이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왓츠앱 메시지를 통해서 잠 아미드라는 전 그 뉴욕타임스의 카불 그 지국장이었고 또 멕시코의 지국장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지국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외무장관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전에 지국장은 멕시코에 대해서 꼭 좋은 기사만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멕시코 외무장관이 전에 멕시코 시리의 시장이었잖아요. 뭐 차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둬서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됐는데 난민을 받아줄 수 있느냐 멕시코에서 미국과 어떻게 해보니까 안 됐던 거죠. 받아줄 수 있느냐 했었을 때 멕시코 이 외무장관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가능하다. 우리도 다 시간이 있어야지 되고 이민 시스템이 있고 우리 외무부에서 해야지 되고 하다가 그때가 5시였는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멕시코가 어떤 나라인가. 정말 수많은 뭐 독일계 유대인 그리고 뭐 남미에서도 오는 그 많은 현재는 경제적인 것은 많이 맡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 호세 마르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관타나메라 따라라 관타나메라 하는 쿠바의 독립운동 그 지도자 뉴욕에서도 피신해서 살았었고 그 사람을 그 받아준 게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19세기 그 이전부터 해서 이 외무장관이 생각할 때 멕시코가 그래 호세 마르티를 받아준 나라인데 이거 받아야지 되겠다 해서 절차대로 하려면 이민 절차를 따라가고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대통령도 That's okay. 그게 멕시코의 전통이야. 해서 이제 그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민으로 하지 않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5시였는데요. 메시지를 받은 게 6시 30분에 다시 아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도 준비됐다. 당신들을 도울 준비가 됐고 전세기까지 다 준비가 됐다.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탈리반이 민간인 비행기는 막았었어요. 미군 비행만 가능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인으로서 뉴욕타임스를 위해서 일했었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또 월스트리트저널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과 그들의 가족 24 가족들이 전부 멕시코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 사실은 니카라구아 같은 데서 오는 경제적인 난민은 안 맞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거는 안 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을 받는 거 멕시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까 했더니 경제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인도주의 차원의 것이다 라고 외무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멕시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 참 안 됐다 하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면서 멕시코 외무장관도 미국이 해주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 저널리스트들을 미국을 위해서 일했었던 그 사람들을 맞이하러 공항에 나가서 Welcome to Mexico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8월 30일이 되면은 철군은 좀 마무리가 현재로서는 될 것 같고 이렇게 철군을 했었어야지 되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2조 달러 정도를 쓰고 미군들 2,000명 조금 넘게 숨졌는데 계속 마지막에 그 머물렀던 미군 숫자가 2,500명이니까 그 정도를 두게 했었어야지 되는가 그것보다 더 많았었던 과거에도 10만 명 넘었던 적이 오랜 기간 있었으니까요. 다 합쳐서 20년 동안 뭐 2조 달러를 썼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1년에 한 예상되는 게 2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1년에 200억 달러면 미국 그 전체적인 그 예산의 몇 %냐면요. 0.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뒀어야지 되는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느냐 이 같은 결론은 미래에 나오겠죠. 조금 미래에 나오고 탈리반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탈리반을 어떤 부족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탈리반은 부족이 아니라 뭐 지금 한 106개의 큰 그 부족들이 있어서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같은 결정들을 합쳐서 하는데, 탈리반은 96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 나가고 나서 이슬람 법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지 된다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뭐 처형, 절단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공포였었죠. 한 6년 동안 탈리반이 점령하는 동안. 그리고는 지금 다시 탈리반이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1996년부터 탈리반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는 한 뭐 3나라 정도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탈리반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조금 맛봤고 탈리반도 과거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뭐 50개 국가 정도는 탈리반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미래는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탈리반을 선택을 하던 또 다른 그룹을 선택을 하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미국은 모르는 건 아니죠. 언제나 그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긴 하죠.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제가 2번 했어요.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요한 일들,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정치, 사회, 뭐 법원 등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민에 관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어제 6대3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켜라. 그 하급법원의 판결이 이민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으로 한 것인데, 남쪽에서부터 미국 남쪽에서부터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머물러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취소시켰었고, 그러자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바로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것을 지켜라 하는 하급법원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찬성 6대 반대 3으로 하급법원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 가운데서 오랜만에 원래의 보수 6명, 진보 3명대로, 진보들은 난민들이 멕시코에 머무르면 너무 위험하고 갱도 많고 하니까 난민은 난민답게 처우해야지 된다. 더 안전한 미국에서 뭐 재판 진행되는 동안 머물러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6명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민 정책이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섰던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빨리 판결을 하긴 했네요. 연방대법원이. 연방법무부가 하급법원의 그 같은 판결에 대해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연방대법원이 연방법무부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 하급법원 판결대로 해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원에서요,
존 루이스 투표법이라고 해서 어제 찬성 219, 반대 212, 굉장히 당파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무엇이었냐면은 투표법을 어기고 또 뭔가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같은 유권자가 흑인이거나 소수인종일 경우에 투표 탄압을 해왔던 것이 기록으로 많이 있는 그 같은 주는 연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모니터를 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의, 연방에서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모니터라고 조금 온건한 표현을 했는데 감시를 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1965년부터 투표법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지 된다 하는 건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원에서만 통과되면 뭐합니까? 상원으로 보내져서 어떤 경우에는 뭐 상원 의원 50명의 그 투표만 있으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60표 이상이 돼야지 되거든요. 3분의 2.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크게는 그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더 많이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화당이 여러 주에서 만들고 있는 투표 제한법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은 공화당에서는 현재로서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연방 여성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이러스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통계를 쭉 봤더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비교했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은 29배 높다.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이. 그리고 감염될 확률도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 접종받은 사람보다 5배 높다. 다만 이제 차이가 제일 적은 것은 뭐 백신 접종을 받고 감염된 사람이나 안 받고 감염된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것은 아직 조금 그레이 에리어가 있기 때문에 봐야지 되는 거고요. 이게 5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병원 입원율을 봤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오늘 아침에 발표하기를 존슨앤존슨 부스터 샷을 맞으면 이제 존슨앤존슨 첫 번째 접종 받고 나서 6개월이나 8개월이 지난 뒤에 이 추가 접종을 받고 28일이 지나면 항체 형성이 9배가 높아진답니다. 그만큼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그 존슨앤존슨은 추가 백신 접종 뭐 해달라는 그런 신청은 안 했고요. 또 나쁜 얘기가 있다면 질병통제국이 발표하기를 이제는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그 효율성이 66%밖에 안 된다. 처음에 94%, 90 몇 % 이랬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오늘부터 당장 군인들 백신 접종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 다른 사람들을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주사를 지금 놔주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중환자실의 77%가 찼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77%면 이것보다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죠. 제일 중환자실이 아직은 여유가 있는 곳은 뉴저지네요. 뉴저지주는 40%만 찼습니다. 60% 여유가 있다는 건데 엘라바마는요 넘었죠. 당연히 102%.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환자실 다 차고 다른 뭐 복도라든가 어디에든 중환자실 베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알칸소도 꽉 찼습니다. 켄터키, 플로리다 94% 중환자실 찼고, 그리고 텍사스주도 지금 93% 정도는 찼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면 그게 규정을 했다고 해요. 텍사스 북부요. 그러니까 뭐 포트월스 있는데 그 오른쪽 옆으로 동쪽으로 달라스 아래 샌안토니오 뭐 이런 데는 좀 아래니까요. 어스틴 이런 데는 아니고 달라스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북쪽에는 지금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를 할 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부터 치료한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 치료하는 게 훨씬 의학적으로 효율적이니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급한 사람을 먼저 치료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포커스를 그 생존하고 치료가 쉽게 가능한 사람부터 빨리 치료한다
해서 우선순위를 백신 받은 사람으로 하는, 이게 이제 달라스 그쪽이고요. 뭐 아이다호, 네바다, 일리노이주도 지금 그 중환자실 거의 차갑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그 사망자의 경우는요, 65세 이상이 많아요. 65세 이상은 뭐 85% 정도는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그 효력 같은 것도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고 워낙에 이제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골드만삭스, 디즈니 그 크루즈 라인도 전부 이제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고, 델타 에어라인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한 달에 어떤 그 의료 위험 대가 이렇게 해서 $200씩 일종의 벌금이죠. 내게 한다는 겁니다. 원래 델타 에어라인 접종률 높은 편이에요. 직원들 75%가 백신 접종을 했지만 늘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9월 12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주일 테스트를 해야지 되고, 9월 30일부터는 뭐 코비드 페이 프로텍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11월 1일부터는 한 달에 $200씩 파이낸셜 리스크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백신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일도 못하고 더 많이 아파서 델타 에어라인에서 어떠한 그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지 되면 보험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그런 일을 만드느냐. 한 달에 $200씩 파이낸셜 리스크 피로 받게 한다는 겁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하와이안 에어라인도 백신 접종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국 총기협회가 NRA가 이번에는 그 연례 미팅을 취소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 그 행정부의 정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어디인가 결국은 결론 내리지 못했다. 사실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퍼지고 한창 1년쯤 지났을 때도 미국의 정보국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국 가운데서 한 뭐 2군데 정도는 뭐 우한일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낸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총괄적으로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 이제 수정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공화당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보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이게 중국에서 중국의 우한 쪽에서 실험실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인 건 나온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뉴스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에이시안 아메리카는 여기서 뭘 봐야지 되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것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얼마나 많이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됐는가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치력이 굉장히 발휘돼야지 되는 거죠. 어제 이제 뭐 거의 5조 달러의 지출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간산업안, 상원에서 먼저 백악관과 뭐 공화당 지도자들도 함께 어떠한 협상을 해서 이뤄낸 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안이요.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진보와 온건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겠다 저거 안 하겠다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것을 묘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다 온건한 파다 해서 쪼개지는 것을 막고 결국은 이제 통과시켰고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베스트바이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베스트바이가 오늘의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베스트바이가 이미 축소되기 시작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로 문도 닫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밖에 나가서 돈을 쓸 데는 없고 가전제품 같은 것을 많이 사기 시작한 겁니다. 2, 4분기의 수익이 예상보다도 훨씬 컸고 손님의 소비 형태가 미국 사람들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백신 이후에도 이게 어느 정도 그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2, 4분기에 1, 4분기에 비해서 19.6% 판매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여행하는 것 대신 외식을 자주 하는 것 대신 집에서 인조이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하는 방식, 집에 있는 방식, 돈 쓰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지 못해서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캐시를. 이런 때 누구나 특히 뭐 남자분들 전자기기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베스트바이가 이리하여 조금 참았더니 아니 점점 우리 슈링크 줄어들어야지 되는가 했더니 확장을 꿈꿔볼 수 있는 상태가 돼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위웍이라는 곳이에요. 이 위웍이라는 곳도 뭐 손정희 씨도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했고 하는데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전부 일하지 않고 뭐 이런 데도 문 닫고 했으니까 타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재택근무보다는 리모트 웍, 그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일하는 것 아니면 텔레워크, 리모트 웍 or 텔레워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회사에 가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집에서만 일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는 집하고 회사하고 멀고 하면은 집 주변에 위웍이라는 공유 오피스가 있는 거죠. 이 공유 오피스가 시간당 이제 위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25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시설이 돼 있으니까 컨퍼런스 룸까지 돼 있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주춤하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웍은 뭐 프랜차이즈처럼 로스앤젤레스에도 다른 곳에도 이렇게 동네마다 내가 거기에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위웍도 퍼져간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 조금 어려움을 이기고 나니까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런던, 맨체스터, 그리고 뭐 싱가포르, 시드니, 멜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으로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일할 수 있어도 가족을 피하고 또 룸메이트를 피해서 집중해서 위웍 같은 회사는 너무 멀고 할 때 일할 수 있다는 건데 말하자면 제3의 장소입니다. 제3의 일터가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닌 위웍이라는 공유 오피스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워크에 돈을 내고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이제 변상 환불해주는 리임버스 해주는 이런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팬데믹 이후에 달라지는 풍경이라고 할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텍사스가 아니라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하고 있죠.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경계의 레이크타호. 네. 레이크타호가 있잖아요. 산불이 레이크타호 인근까지 그 콜도 산불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국에서 여기 그 산불을 막아라 하는 게 소방국에서는 넘버1 우선순위가 됐는데 벌써 이미 600개가 넘는 구조물이 파괴가 됐고 그 가운데 450채의 집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17,000개의 구조물이 지금 위협되고 있는 거죠. 레이크타워까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열흘 전에 시작돼서 지금 한 12만 에이커 정도를 태웠는데 헬리콥터들도 수십 대가 동원이 되고 하는데도 11%밖에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 대피령이 좀 내려질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구 온난화, 가뭄, 폭염 이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본격적은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973년이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제는 요즘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험한 산불, 위험한 홍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산불이 그 재산 피해, 인명 피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있냐면 오늘 그 영국 신문 가디언을 보니까 공기가 나쁘잖아요. 산불이 일어나면 숨쉬기 힘들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산불로 인해서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 임산부가 조산아를 출생을 한답니다. 그 조산아 출생한 게 7,000 케이스, 7,000명의 조산아는 이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임산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공화당인데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군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민주당의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세스몰튼 해병대로 이라크에 참전했었고요, 전쟁에. 그리고 그 육군으로 역시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미시건주의 공화당 피터 메이저. 이 두 사람이 우리가 행정부 이런 그 의원으로서 현장에 가서 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회 지도부나 국방부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위험한 때는 안 가는 게 좋은 거다. 도와주는 거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의원들이 방문하면 또 여러 가지가 따르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도 홍수가 나고 허리케인이 나면 그 지역 바로 방문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갔지 않았다고 비난을 했고요. 백악관이나 뭐 국방부나 전부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정치인들에게 정치인이건 아니건 하라는 대로 하자. 이런 메시지 지금 계속 보내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에어비앤비가 주택 공유 회사잖아요. 이 에어비앤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집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미국에서건 다른 나라에서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2만 명에게 집을 후원을 하겠다. 동시대에 사는 우리들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